밤 11시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여자. 임신 8개월. 얼굴은 멍투성이었죠. 왼쪽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한 손으론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론 벽을 짚으며 간신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화들짝 일어났죠. 40대 후반의 단정한 여자. 하연아. 딸을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이게 대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몸 곳곳에 새멍, 오래된 멍이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곧바로 응급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진료실로 들어간 엄마.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켜며 말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흔적이 3군데 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지만 이건 의사가 말을 잠시 멈췄죠. 반년 이상 지속된 상습 외상입니다.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싹 식었습니다. 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히 깨달은 얼굴이었죠. 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엄마가 재벌 사위를 상대로 벌인 조용한 전쟁. 그 놀라운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서하연, 28살. 진성그룹 정도윤 부회장과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이었죠.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억대 명품백, 해외여행.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엔 아무도 모르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정도윤이 술에 취해 들어왔죠. 소파에 앉아있던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도윤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에? 갑자기 하연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 진짜 내 거 맞는지 어떻게 아냐? 하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탁! 도윤이 하연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중심을 잃은 하연.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죠. 아! 배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윤은 그냥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연은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죠.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하연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엄마 서은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연아, 이 밤에 왜? 말이 끊겼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엄마. 하연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딸을 부축했죠. 하연아, 정신 차려.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응급처치를 마친 하연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정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하연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연이 고개를 돌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잘못? 은정이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잘 참지 못해서 남편을 화나게 해서. 하연아.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너를 때릴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 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재벌이에요. 언론도 다 그쪽이고 로펌도 다 그쪽이에요. 우린. 하연아. 은정이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진 건 돈이 아니야. 그럼 관계야. 하연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게 움직이면 저긴 혼자 남아. 하연은 엄마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모습이라는 것. 무섭도록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퇴원했고 친정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은정은 딸을 방에 눕힌 뒤 거실로 나왔죠.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장도영, 대학 동기, 지금은 회계법인 대표였죠. 은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도영아, 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진성그룹 아니? 응, 알지. 거기 재단 쪽 기부 흐름 좀 봐줄 수 있어? 왜? 이상한 지점만 동그라미 쳐줘. 내 이름은 절대 내지 말고. 은정아, 그게 무슨. 도영아. 은정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 딸이 거기 며느리야. 그리고 어제 임신 8개월 몸으로 맞아서 응급실 갔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줘. 고마워.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저 차갑고 정확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시작이야.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딸을 건드린 순간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사흘째. 하연은 친정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정이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왔죠. 하연아, 조금만 먹어.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아기 있잖아. 하연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윤이한테 연락도 없고.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 진짜 무서워요. 재벌이에요. 로펌도 언론사도 다 그쪽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은정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연아, 세상엔 2가지 힘이 있어.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하연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보이는 힘이야. 화려하고 크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은정이 찻잔을 내려놓았죠. 보이지 않는 힘은 관계야. 엄마가 가진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야. 엄마가?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아무리 큰 집도 흔들려. 은정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몸 추스르고 아기 지키는 것.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그날 오후, 은정은 강남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얇은 서류 봉투 하나. 장도영이 보내온 분석 자료였죠. 진성그룹 계열사 구조도. 6페이지. 재단 기부금 흐름에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순환 출연. 은정의 눈이 그 지점에 멈췄죠. 의도적인 자금 세탁 루트였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세진, 경제부 기자. 남편이 사업하던 시절 알게 된 사람이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진 씨, 오랜만이에요.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은정 씨, 내일 점심 어때요? 다음 날, 은정과 세진이 일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그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세진이 물었죠. 오늘 연락하신 이유가? 은정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뭔데요? 진성그룹 재단 자금 흐름이요. 세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딸이 거기 며느리예요. 아, 축하. 아니요.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제 딸이 임신 8개월 몸으로 맞아서 응급실 갔어요. 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폭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기사거리가 될지는 기자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세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6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이건 페이퍼 컴퍼니 순환 출연? 재단 기부금이 다시 계열사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자료예요? 회계법인 대표가 정리했어요. 공식 자료 기반이고요. 기자의 본능이 움직였죠. 이거 진짜 큰 건데요? 금감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은정이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취재할 가치가 있다면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죠. 은정 씨 이름은 절대 안 나갑니다. 고마워요. 은정이 일어섰습니다. 세진이 말했죠. 조심하세요. 진성그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은정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날 밤, 친정집 거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옆에 섰죠. 엄마, 잠 안 자요? 응. 은정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정말 괜찮을까요? 응. 괜찮아. 은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 자기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만 보고 발밑이 얼마나 약한지는 모르지. 은정의 눈빛이 창밖 도시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죠. 폭풍 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은 북촌의 한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장도영, 4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회계사였습니다. 은정아, 오랜만이야. 도영아, 앉아. 차 시켰어.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영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죠. 내가 분석한 거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았지? 응, 받았어. 그런데 은정아. 도영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진성그룹이면 너도 알잖아. 엄청난 로비력이야. 은정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무슨 계획이 있어? 계획?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사실을 보여줄 뿐이야. 도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영아, 우린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은정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죠. 연결만 만들면 돼. 이상한 지점만 표시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 은행은 리스크를 싫어해. 협력사는 돈줄을 봐. 기자는 냄새를 맡지. 은정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린 그냥 출발점만 찍어주면 돼. 도영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은정아, 정말 조심해. 고마워, 도영아. 같은 시각, 오세진 기자의 사무실.
세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후배 기자가 물었죠. 선배, 이거 정말 큰 건가요? 응, 엄청나. 세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진성재단이 계열사한테 출연한 돈이 페이퍼 컴퍼니 거쳐서 다시 재단으로 돌아와. 그걸 또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세탁하는 거네요? 정확히는 탈세야. 세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300억은 넘어. 후배 기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그런데 선배,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그건 말 못해. 세진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건 이걸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요? 금감원 공시자료, 국세청 세무자료, 법인 등기부. 다 열람 가능해. 세진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야 흠 잡힐 데가 없지. 이틀 후, 세진 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진성그룹 계열사 재무제표를 뽑았죠. 법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았고요. 하나씩 맞춰가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진성재단이 출연한 50억이 이 페이퍼 컴퍼니 거쳐서 그 돈이 다시 진성건설로 들어갔네. 그리고 진성건설이 재단의 기부금 명목으로 순환이야 순환. 세진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3일 후 아침 경제신문 일면 큼직한 제목이 떴습니다. 진성그룹 재단 자금 불투명한 사용 정황. 부제목도 따끔했죠. 페이퍼 컴퍼니 통한 순환 출연 의혹. 탈세 가능성. 기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팩트만 나열했죠.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숫자와 흐름도, 구체적인 계좌 추적, 법인 등기부 사본까지 모든 게 검증 가능했습니다. 진성그룹 홍보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정강호 회장이 신문을 집어들었죠. 이게 뭐야? 경제신문에서 우리 재단 관련 기사를. 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손이 떨렸죠. 이 자료들 어디서 났어? 그게 확인 중입니다만. 확인 중이라고? 광호가 신문을 내던졌습니다. 당장 기자 만나. 정정보도 요구하고 법무팀 붙여. 알겠습니다. 하지만 광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는 걸. 모든 숫자가 정확했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진이었죠. 은정 씨, 저예요. 네, 세진 씨. 기사 나갔어요. 봤어요. 진성그룹 쪽에서 난리예요. 정정보도 요구하고 법무팀 움직이고.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우리가 쓴 건 다 팩트니까요. 그럼 됐어요. 잠시 침묵.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 씨,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켜보면 돼요. 이제 시장이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세진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알게 됐죠. 은정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날 저녁 친정집. 은정은 노트북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옆에 앉았죠. 엄마, 이거. 화면엔 진성그룹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응, 시작이야. 시작? 은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야. 무슨? 은행이 움직이고 협력사가 불안해하고 주주들이 질문하기 시작해.
은정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야. 한번 의심이 생기면 멈추지 않아. 하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응. 은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저 높은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첫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 세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 기자님, 저 김 PD인데요. MBC 시사 프로그램이요. 네, 말씀하세요. 진성그룹 기사 봤어요. 혹시 취재 더 진행하실 계획 있으세요? 세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우리 쪽에서도 심층 취재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보 공유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신문사였죠. 오 데스크님, 저희도 후속 기사 준비 중인데요. 하나 둘씩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또 다른 경제지 헤드라인. 진성그룹 협력사 납품 대금 지연 정황. 그 다음 날, 방송사 뉴스. 진성그룹 재단 의혹, 검찰 인지 검토 중. 금융 전문지도 가세했습니다. 진성 계열사 부채 비율 급등. 자금 구조 취약성 드러나.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모두가 파기 시작했죠. 진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이 시급합니다. 법무팀은 뭐해? 왜 기사가 계속 나와? 정광호 회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광고 끊어. 당장 그 신문사들 광고 다 끊으라고. 홍보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광고 압박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광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일단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변호인단을 꾸려서. 됐어. 광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자들 만날 거야. 밥이라도 사면서.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세진 사무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죠. 오 데스크님, 진성그룹 홍보팀입니다. 네. 혹시 회장님과 식사 자리 한번 가능하실까요?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시는데. 세진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취재 중이라 어렵습니다. 아, 그러시면 공식 해명 자료라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진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죠. 이미 늦었어. 일주일 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썼죠. 진성그룹 투자 의견 매수 보유로 하향. 또 다른 증권사도 뒤따랐습니다. 단기 리스크 확대, 주가 조정 불가피. 주식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진성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7% 하락했죠. 그 다음 날엔 5%, 그 다음 날엔 8%, 누적 20%가 증발했습니다. 은행들도 움직였습니다. KB은행 심사부 이재우 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죠. 진성 계열사 여신 한도 재평가 들어간다. 부장님, 그럼 대출 라인이 축소해.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이재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어. 은행은 리스크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움직이죠. 협력사들도 불안해졌습니다. 진성건설에 자재를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 여보, 진성 쪽 납품 대금이 또 밀렸어. 또? 응. 이번 달만 8억이야. 저번 달 것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대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납품해야 하나?
아니면 끊어야 하나? 같은 고민을 하는 협력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 협력사가 먼저 손을 뗐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금 받지 않으면 납품 어렵습니다. 진성건설 구매팀장이 황급히 말했죠. 아니, 우리가 언제 돈 안 줬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한 곳이 빠지자 다른 곳도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성금 조건으로 바꿔야겠어. 현장 돌아가는데 자재가 없으면 어떡해. 공사 현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성그룹 재무팀,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은행 여신이 축소되고 협력사들이 성금을 요구하고 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급한 건 얼마야? 이번 달만 2천억 정도. 뭐? 다음 달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광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대체 단 하나의 기사.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진성그룹 주가 그래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하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가?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난 그냥 시작점만 찍어줬을 뿐이야. 은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한 거야. 은행은 리스크를 피하고 협력사는 돈을 지키고 투자자는 손실을 막고 그런 거였구나. 사람들은 재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은정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무리 큰 집도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야. 그게 자본주의야. 하연은 엄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엄마인가 싶을 정도로 그날 밤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정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네. 금감원도 정식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면 됐네요. 은정 씨,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을 뿐이죠. 세진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전화를 끄는 은정.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반이야. 반. 2주일째. KB은행 본점 대회의실 여신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진성그룹 계열사 여신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우 부장이 자료를 넘겼죠. 현재 총 여신 잔액 5천억. 이 중 3천억이 만기 도래 예정입니다. 재평가 결과는 리스크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B에서 C등급으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등급이면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뜻이었죠. 그럼 만기 연장은? 불가 의견입니다. 본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재우 부장, 확실한 거야? 네. 현재 언론 보도와 주가 추이, 협력사 이탈 현황을 볼 때 단기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침묵.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진성 계열사 신규 여신은 중단. 기존 건도 만기 때 회수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은행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냉정했죠. 같은 날 오후 신한은행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였죠. 진성 쪽 여신 보수적으로 관리하세요. 만기 연장 불가 방침입니다. 하나둘씩 은행들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틀 후 증권시장 개장. 진성그룹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장 시작 10분 만에 하한가.
전날보다 30% 폭락이었죠.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대량 매도 중. 기관도 빠지고 있어요. 트레이딩룸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진성그룹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고 있었죠. 한 개인 투자자가 모니터를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누적 하락률 45%,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정광호 회장이 재무이사를 불렀습니다. 은행들 상황이 어떻게 돼? 회장님, 다 끊겼습니다. 뭐? KB, 신한, 우리 모두 여신 연장 거부했습니다. 광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장 필요한 돈은 어떻게 구해? 회사채 발행을 시도해 봤는데 결과는 아무도 안 삽니다. 뭐? 금리를 10%까지 올려도 응찰이 없습니다. 광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나? 우리가 진성그룹인데. 시장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대로 가면 자금줄이 막힙니다. 사흘 후 협력사들의 이탈은 더 심해졌습니다. 진성건설 현장 90곳 중 60곳이 멈췄습니다. 자재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자재업체가 납품 거부했습니다. 성금 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현장 인부들도 월급 밀렸다고 나가겠대요. 공사 현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죠. 입주가 늦어지면 어떡하라고. 계약금 돌려줘. 분양 사무소 앞엔 항해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광호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보였죠. 한때는 자기 것처럼 느껴졌던 그 풍경, 이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엔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여신 거부 통보, 협력사 이탈 현황, 주가 폭락 그래프, 언론 기사 스크랩. 대체 누가? 광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처음엔 단순한 언론 공격인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은행, 언론, 협력사, 투자자, 모든 게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줄을 당기는 것처럼. 누구지? 대체 누가? 광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같은 시각, 친정집.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떴죠. 진성그룹 주가 45% 폭락, 유동성 위기설, 협력사 줄 이탈, 공사 현장 중단 속출, 은행권, 진성그룹 여신 축소, 리스크 관리 차원. 하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응. 단 한 명이 이렇게 큰 그룹을. 은정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연아,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돌 하나를 굴렸을 뿐이야. 작은 돌. 은정이 손가락으로 작은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돌이 굴러가면서 다른 돌들을 건드렸고 그 돌들이 또 다른 돌들을 건드렸지. 눈사태처럼? 정확해.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은 신뢰로 움직여.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큰 회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처음부터? 응. 은정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작한 거야. 크게 할 필요가 없었어. 작게 시작하면 시장이 알아서 키워주니까. 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의 침착함이, 모든 걸 계산한 듯한 그 눈빛이 무서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죠. 장도영, 오세진, 이재우, 딱 3통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3통화로 재벌 하나를 흔들었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3주일째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강남 가정폭력 상담소. 하연이 상담사 앞에 앉았죠. 언제부터였나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주먹이 날아왔고 상담사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네. 임신 5개월 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하연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오래된 멍 자국들이 보였죠. 병원 기록 있으세요? 네. 응급실 진료 기록이요. 하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담사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공식 진술하실 거죠?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이틀 후 담당 의사가 하연의 동의하에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환자는 반년 이상 지속적인 외력에 의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갈비뼈 골절 흔적, 안면부 타박상 다수, 임신 중 가정폭력 피해 정황 명확함. 의료 소견서는 강력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했죠.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 여성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재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가 발언했죠. 피해자는 임신 8개월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반년 이상 상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진성그룹 정도윤 부회장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떴습니다. 진성그룹 부회장, 임신한 아내 상습 폭행 의혹, 재벌 가정폭력, 의료 기록으로 드러나 더 이상 숨지 않겠다 피해자 진술.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죠. 임신부를 때려? 미친 거 아냐? 저런 인간이 부회장이라고? 진성그룹 불매운동 해야 한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이 진성그룹 홈페이지를 마비시켰죠. 본사 앞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하라. 재벌이라고 예외 없다. 방송사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가정폭력, 충격적인 의료 기록, 피해자 용기 있는 고백, 검찰 수사 착수 예정,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정광호가 정도윤을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이냐고. 광호가 소리쳤죠. 술 먹고 그랬습니다. 이 미친놈이. 광호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은행은 돈 안 빌려주고 주가는 바닥이고 협력사는 다 도망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게 기사 나면 어떻게 돼? 이미 났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광호가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조사부입니다. 진성그룹 정도윤 관련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배당하겠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열었죠. 의료기록, 상담소 진술서,
사진 증거. 이거면 충분하네. 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진성그룹 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수사해야지. 재벌인데. 그래서 법 앞에 재벌 따로 있나?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론이 어떤데? 이거 묻으면 우리가 욕먹어. 알겠습니다. 당장 소환 준비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친정집. 하연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자기 이야기가 나왔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하연아.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이제 내가 숨을 필요 없어. 은정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용기 낸 순간 이미 이긴 거야. 하연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세진이었습니다. 은정 씨,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진성그룹 이미지 바닥쳤습니다. 검찰도 움직이고 금감원도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은정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정 씨? 네. 혹시 다음 수는 뭐예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네.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할 거예요. 이젠 제가 할 게 없어요. 세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세진 씨. 좋은 기사 써주셔서. 전화를 끄는 은정.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폭풍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곧 끝날 예정이었죠. 은정이 원하던 방향으로. 사흘 후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은정이 인터폰을 받죠. 정도윤이었습니다. 하연이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괜찮아. 들어가 있어. 은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술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췌했습니다. 장모님, 왜 왔어?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연이, 데리고 가려고요. 안 돼. 장모님, 제발이요. 우리끼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죠. 언론 때문에 난리예요. 회사도 엉망이고. 하연이만 돌아오면. 은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표정엔 공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죠. 도윤아. 네. 내가 내 딸 건드린 순간 가족끼리 해결하는 건 끝났어. 도윤이 인상을 쓰며 씩 웃었습니다. 언론요? 금방 잠잠해져요. 우리 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은정이 그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아니, 이젠 내가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야. 도윤의 눈빛이 흐트러졌습니다. 은정이 한 걸음 다가갔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행은 이미 빠졌어. 협력사도 벌써 선긋기 시작했고, 언론은 냄새 맡았지. 검찰은 체면 때문에라도 움직여.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시작만 했어. 은정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돼. 장모님, 설마 이게 다? 응.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때린 순간 이미 졌어. 그걸 이제서야 이해하는 거야.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죠. 나가.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시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다음엔 더 아플 거야. 도윤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쫓기듯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방에서 나왔죠. 엄마, 응, 무섭지 않았어요? 은정이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 왜요? 내가 오르니까. 2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정도윤이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정도윤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조사받겠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죠.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의료 기록 보셨죠? 대답하세요. 네. 이게 귀하가 가한 폭력 맞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임신 중에도? 네. 검사가 펜을 놓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사흘 후 법원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혐의 인정합니까?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구속적부 인정합니다. 쾅! 망치 소리. 도윤은 그대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진성그룹 재단 및 계열사 특별조사 착수합니다. 조사팀이 구성됐죠. 회계사 10명, 조사관 20명, 모든 계좌 추적하세요.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다 뽑고. 알겠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세 규모 500억, 횡령 200억, 정치자금법 위반 300억. 회장 소환해야겠네요. 네. 일주일 후 정광호 회장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정광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줄줄이 읽혔죠. 광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실무진이 한 일이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장명의 계좌, 회장 도장이 찍힌 결제 서류, 회장이 참석한 회의록.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광호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 달 후 진성그룹 이사회.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FO가 보고했습니다. 유동성 완전 고갈. 회생 불가능 판단됩니다. 그럼 법정관리 신청하거나 계열사 매각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침묵했습니다. 매각 쪽으로 가죠. 누가 사겠습니까? 외국계 사모펀드는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헐값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결정됐습니다. 진성건설 매각, 진성화학 매각, 진성유통 매각. 그룹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2달 후 법원 선고 공판. 피고인 정도윤 징역 3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광호 징역 5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쾅!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진성그룹 부회장회장 나란히 실형. 그룹 사실상 해체. 재벌 가정폭력, 기업 몰락으로 이어져 관계의 힘이 재벌을 무너뜨렸다. 친정집. 은정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옆에 앉았죠. 이젠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끝났네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엄마가 한 거예요? 은정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나쁜 짓 하면 언젠가 드러나. 그게 세상이야. 은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빨리 드러나게 도와줬을 뿐이야. 하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눈물이 났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반짝였죠.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빛 뒤에 숨은 어둠도, 높이 오른 탑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은정은 증명했으니까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2달 후 산부인과 분만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으악. 하연이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나왔어요.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하연이 숨을 헐떡이며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하연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죠. 하린아,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회복실. 은정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죠. 하연이 병실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요. 은정이 다가갔습니다. 하린이 봐요. 엄마 닮았죠? 응. 너 쏙 빼닮았어. 은정이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잘 자라야 해. 엄마랑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하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은정이 창가로 가서 하연을 불렀습니다. 하연아, 이리 와봐. 하연이 아기를 안고 창가로 갔죠. 밖엔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이긴 게 아니야.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자리를 되찾은 거야. 살아야 할 자리. 응.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리. 은정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게 원래 내 자리였어. 빼앗긴 걸 되찾은 것뿐이야.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뭘? 엄마가 왜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야. 그냥 바로잡은 거지. 6개월 후 친정집 거실. 할인이 방긋 웃으며 기어다녔습니다. 까꿍. 은정이 손녀와 놀아주고 있었죠. 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성그룹 계열사 사회공헌재단 중심으로 재편. 새 경영진, 투명 경영 약속. 하연이 TV를 봤습니다. 엄마, 저거. 응, 봤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래야지. 안 바뀌면 또 무너지니까.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정직한 기업이야. 1년 후 강남의 한 카페. 은정이 장도연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그때 정말 대단했어. 뭐가? 너 하나로 재벌 그룹 하나를 무너뜨렸잖아.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그래도 도영아. 은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쁜 짓은 언젠가 드러나.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넌 그 시간을 앞당긴 거고. 응, 조금. 둘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하연이는 괜찮아? 응, 이제 많이 회복했어. 하린이도 잘 크고. 다행이다. 도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근데 은정아, 이번 일로 뭔가 배운 거 있어? 은정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야. 정면으로 부딪히면 절대 못 이겨.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힘을 쓰면 세상이 함께 움직여줘.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넌 똑똑해.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2년 후 강남 재래시장. 은정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모습이었죠. 단정한 옷차림, 소박한 장바구니.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 조심해야 돼. 한 상인이 새로운 상인에게 속삭였죠. 왜요? 저분은 판 까는 사람이야. 판 까는 사람? 응.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강남 주부야. 하지만 상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벌 하나 무너뜨린 사람이야. 네. 쉿. 조용히 해. 저분은 조용한 게 좋아하시거든. 은정은 그런 속삭임을 모른 채 장을 봤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채소를 골랐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네, 서은정님 맞으시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뉴스 보고 정말 힘받았어요. 은정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은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저녁, 친정집. 하연이 할인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외할머니 오신다. 아미. 문이 열리고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할인이, 외할머니 왔어요. 할인이가 아장아장 달려왔죠. 은정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응. 은정이 할인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연이 차를 내왔죠. 엄마, 오늘 시장에서 누가 또 인사하던데요? 응, 그냥 고마워한다고. 엄마가 영웅인걸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엄마야. 엄마. 하연아. 은정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영웅은 없어. 다만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너도 용기 냈잖아. 진술하고 세상에 나서고.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였어.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할인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까르르 웃었죠.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라 바로잡았습니다. 딸이 있어야 할 자리로, 손녀가 자랄 세상을.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창밖으론 강남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이제 은정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발밑이 약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부가 썩으면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